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대진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이 한 주간 또 많은 전세가 상승률 보여지면서 또 매매가 또 꿈틀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 많은 또 불안감 지금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가을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세를 찾는 사람들, 특히나 전세를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물에 대한 공급들 그리고 매물이 지금 쌓여있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불안감, 공급에 대한 불안감 아직도 여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거기에 더불어서 또 시장에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이런 승인, 대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대출이 점점 조여오고 있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는 대출 또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 요소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내가 주거하는 데 있어서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갖고 가시지 마시고,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저평가돼 있던 부분들이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 집 마련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이런 그 또 9호선의 연장에 대한 얘기들 한번 좀 나눠드리면서 그 뒤를 이어서 두 가지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39강 지하철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부동산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신안산선이다, 뭐 GTX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우리가 조금 더 소외되었었던 그 이 9호선 연장선, 아직도 이 9호선 연장선 끝나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동구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 9호선 라인들이 왕숙지구 라인들까지 연결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이게 아직도 예타 통과가 된 구간들이 있고 통과가 아직 덜 된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장선들의 예타 통과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뭐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9호선의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9호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서울 강남구 아까 그 한강 아래 그 라인의 주요 업무타운들을 관통하는 굉장히 빠르고 쾌적한 노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 그 9호선 라인이 생겨나면서부터 없었던 지역들이 부동산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9호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 빠르고 급행 열차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형 업무타운,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왼쪽 면에서 마곡에서부터 해서 뭐 영등포, 여의도권역을 좀 거쳐 지나가고, 자, 그리고 뭐 반포 라인들을 통해서 강남을 관통하고, 강남을 통해서 뭐 사실 이제 뭐 그 송파 라인들이라든지 또는 강동구 라인들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대형 업무타운들은 이 하나의 노선으로 관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노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9호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강동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뭐 하남이라든지 또는 그 위쪽 라인의 남양주 라인들까지도 연결된다는 부분들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이나 또는 실거주 상품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장선을 따라 다니시면서 내가 실거주 상품을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노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강동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이 이제 과거에는 강동구도 일부 5호선밖에 없었는데 강동과 이제 하남 쪽 라인으로 5호선이 연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강동구 광일동 일대가 5호선이 개통 효과와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9호선의 연장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020년도 3월에서부터 2021년도 3월, 이 1년의 사이 동안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이뤄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상일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위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사실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미사 같은 경우에는 또 9호선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다가 뭐 앞으로 GTX에 대한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미사 같은 경우에도 임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지었던 또는 분양 전환이 되었던 이런 임대 아파트들 가격들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남 미사 강변도시도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30평대 금액대가 7억대, 6억대에서 이렇게 10억대를 훌쩍 넘어섰고요. 뭐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 것들 보시면은 10억 원을 다 넘는 것들을 보이실 겁니다. 11억대, 11억 1,500. 네, 이렇게 지금 현재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자, 4호선, 약간 그 9호선에 대한 4단계 예타가 통과가 이제 어제부로 지금 제가 뉴스를 좀 접했는데 9호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일적 강동구, 길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요 한영고 고덕역, 고덕 강일역 그리고 이렇게 미사 쪽을 넘어서 위쪽으로 이제 남양주 라인들까지도 연결이 될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요 4단계 구간, 요 구간이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되면서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9호선의 수혜를 충분히 받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요 구간들은 109에서부터 309까지는 지금 진행 중이고 2023년도에서 2026년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완성되는 단계별로 했을 때 부동산의 상승폭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일단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9호선이 그런 의미로선 상당히 충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9호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9호선 급행이 신설되는 지역, 네, 신설되는 지역을 좀 집중해서 실거주, 네,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또는 투자 상품도 나쁘지 않겠죠. 신강일역이 지금 현재 9호선 급행역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9호선의 연장선은 충분한 대형 호재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사 또는 지금 현재 9호선이 연장이 아직 안 돼 있는 구간들은 아직도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세 번째 3기 신도시 중에서 왕숙지구나 또는 남양주의 전역의 가격대들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네. 9호선 라인이 완성이 된다면 그 완성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거.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네. 전역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GTX B노선과 우리가 또 교통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단연 뭐 9호선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9호선이 완성이 되는 곳 중에서 또는 생성이 되는 곳 중에서 이 GTX B노선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 교차하는 요 지역 투자 적합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네, 요거 제가 좀 별표를 좀 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교통 호재에 있어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불문율. 자, 착공 단계에서 한번 가격이 뜨고요. 완공 전에 가격이 한번 뜨고요. 완공 후에 2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자,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 상승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되면서 9호선은 정말 황금 노선 중에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9호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만화 같은 이런 동화에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었는데 이제 이 거북이와 뭐 토끼 이 내용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상당히 큰 수익을 좀 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진득하니 그냥 묻어두신다면 교통 호재라든지 또는 대형 호재가 있는 지역에 진득하니 묻어두신다면은 뭐 오르락 내리락 등락폭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네, 이 얘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무료 세미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 재개발 지역들 분석해드리고 소액 투자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1, 2천만 원의 소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1대1 무료 개인 상담은 매주 화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선착순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을 좀 수용할 수는 없고요. 자,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흥시 장현지구, 경기도 시흥입니다. 장현지구 상당히 많은 호재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곳이죠. 자, 이곳에서 복층형 오피스텔을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이 지역들 아파트들에 대한 또는 추가적인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는 서울, 광명, 시흥 라인들의 또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부분들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시흥시 장현지구는 광명이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광명의 가격을 좀 따라가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런 그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서울권이라든지 또는 대형 업무타운으로의 연결성이 상당히 아직은 조금 부족했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이쪽 지역을 실거주 상품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지역은 기존 지금 현재 서해선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어요. 시흥시청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추천드리겠고요.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요즘에는 뭐 아파트 가격대들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오피스텔 상품들, 주거용 오피스텔 상품들도 많이들 찾고 계시긴 하는데, 네, 이런 형태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투룸에서 3룸 정도 되는 사이즈이다 보니까 충분히 거주하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시세는 3억 8천에서 4억 2,500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한구 투자하실 때 3천에서 많게는 한 7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자, 이쪽 지역을 추천드리는 포인트, 시흥시청역은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미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월판선이다, 기타 신안산선이다, 이렇게 광역 노선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해선과 더불어서 트리플 역세권이 유일무이한 시흥, 장현지구의 유일무이한 시흥시청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희소 가치가 높은 3베이의 복층형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물론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신도시처럼 꾸며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나둘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쪽 시흥시 쪽 장현지구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흥시 자체가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는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로 지금 요즘에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 상반기 시흥시 아파트값 상승률 상당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20%를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밑에 따라올 수 있는 2차 산업, 3차 산업들이 또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강의를 했었던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다면 제가 분명히 후행 산업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20년도 사실 이제 2020년도에 올랐던 폭이 2.2%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 21.5%의 상승을 합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작년 대비 10배 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전국 평균 2021년도 봤을 때 8% 정도 가량, 그리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가량 되는 상승률을 보여왔는데, 네, 장현지구는 시흥시 쪽 라인은 20%가 넘어요.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전셋값 상승률도 시흥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성은 물론 실거주 수요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을 봤을 때도 아직은 조금은 금액대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시흥시 쪽으로 개통되는 예정 노선만 하더라도 약 한 5개 정도 노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사대곡선 2023년도, 신안산선 2024년도, 월판선이라고 할 수 있는 월곶에서, 시흥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이어지는 지역, 요 노선이 월판선인데 2026년도에 개통 예정.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죠. 요거 3년 남았죠. 요거 2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자, 지난 6월 달 확정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경인선, 신구로선 요 라인들도 지금 시흥시를 통과할 예정이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봤을 때 한 5개 노선 정도가 시흥시 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장현지구 안에서도 요 시흥시청역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으로 많이들 교통들이 대폭으로 개선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오이도까지도 연장안이 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연장까지 된다면 시흥 오이도, 시흥시 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이도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오이도역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또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광명 시흥지구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기 신도시 중에서 어찌 본다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재지정이 된 거 보면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4.3배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신도시에서 광명시 신도시에서 서울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이 장현지구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 이쪽 지역들은 물량이면 물량, 면적이면 면적, 서울과의 접근성이면 접근성 등에서 제2의 분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이쪽 지역은 일단 장현지구 안에서도 시흥시청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시청사,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문화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 센터들 2024년도까지 시흥시청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인프라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행정 업무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주민 복지 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행정 문화 복합 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합 환승센터가 시흥시청 역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쪽 라인들은 복합 환승센터에 정말 초대형 센터들이 건립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종합 여객터미널이라든지 환승 주차장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노선들 자 그리고 이 안에 당연히 멀티플렉스 등등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관이라든지 뭐 카페, 레스토랑, 상업, 업무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대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흥시청역 주변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의 수요라든지 또는 실거주자들의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몰려든다는 얘기는 바로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액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형이고요. 3억 8천에서부터 4억 2,500, 3베이 구조의 복층형, 투룸과 3룸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지역이고요. 전세 임대 시에는 약 3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3천에서 많게는 한 7천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시겠고 자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100에서 13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부분들 2억 7천에서 한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형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다음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요즘 수익형으로도 많이들 보시는 지역들인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들은 아시다시피 많은 개발들, 특히나 초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자, 2호선 역삼역 도보로 약 3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1.5룸입니다. 전용은 약 27제곱 사이즈의 8평 정도 사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4억 6천에서부터 4억 7천. 정말 강남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확실히 차이 나긴 하네요. 자, 일단은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5천에서 6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자,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세 가지 포인트는 자, 보시는 것처럼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초역세권들의 오피스텔들은 누가 가장 많이 찾겠습니까?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1, 2인 가구들의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수밖에 없겠죠.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상권들 바로 정말 슬리평 하나 끌고 나가서 이용해 볼 수 있는 상권들 바로 주변에 즐비하고요. 자, 두 번째, 직장인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나 이 강남 쪽 라인들과 이 삼성동 라인들의 업무 지구에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수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초대형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도 높고요. 자, 1인 가구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서울 안에서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는 있는데 1인 가구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1.5룸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들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강남구 역삼동뿐만 아니라 테헤란로 라인들은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업무지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소형 주택들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자, 하지만 땅이 많이 있나요? 빈택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통한 종상향을 통한 추가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하면 곧 땅의 가격과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지역들은 땅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수요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곳의 개발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지역들 라인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역삼동을 찾기 시작했는데 역삼동은 교통 위로는 9호선 라인들 있죠. 이런 연장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9호선 라인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2호선 라인이 있고요. 좌측으로는 신분당선, 우측으로는 분당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정말 위아래 양옆 어딜 가도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고요.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위에 봉은사로 라인들의 의료 관광산업벨트, 아래쪽 남부수안로 라인들의 R&D 연구산업벨트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기도 하고 여기 네, 삼성동의 개발들 1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초대형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소형주택들 많이들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권들 많이 가깝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오면 또 임차인들이 또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주거지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교통이 이렇게 위아래 양옆으로 좋은 지역인데 GTX 노선들 A 노선과 C 노선이 또 강남으로 관통하고요. 신분당선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용산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위례 신사선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개 노선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현대차 GB센터 구성되는 거 언제 어떻게 구성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완공되는 거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 네,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 숫자가 바로 강남구에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마스터 플랜 사업이다 보니까 워낙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지상도 모자라서 지하까지도 이렇게 지하 6층까지 파버리네요. 그렇죠? 지하 6층까지 내려가면서 광역철도망이라든지 또는 이 광역철도망들이 구성이 되면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들이 추가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토지의 구성, 유효, 이런 유효성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땅들이에요. 그게 바로 역삼동 옆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발의 효과를 낙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보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4억 6천에 7천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4억 1천 정도 전세한거 투자하신다면 5천만 원 금액 가지고도 네, 전세한거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월세는 110에서 120 많게는 13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무료 세미나니까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들 분석,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선착순입니다. 자,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는 제가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담아 보셨는지요? 제가 뭐 늘 준비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있어서만큼은 저는 이 공급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부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호재적인 부분들이 내가 언제 사야 될 타이밍인지 또 오늘 언제 팔아야 될 타이밍인지가 그게 바로 이제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런 시그널이 매도 시그널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좀 매수하셔도 또는 실거주를 특히나 실거주 하실 분들 내 집 마련 아직도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가시기보다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가격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지역들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이 고수비록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